조우성 변호사의 개념 탑재 이번 시간에는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뭐냐?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너 지금 뭐 때문에 잡혀간다 그 이유와 그 다음에 너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권리와 너 진술 거부할 수 있어 라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럼 이 원칙이 성립하게 된 유래를 말씀을 드릴게요. 때는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경찰은 당시 21살이었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체포합니다. 혐의는 납치 강간 혐의였습니다. 이게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서 저놈 맞아요. 범인으로 지목이 됐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난 무죄입니다.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2시간가량 신문 받은 뒤에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 구두로 자백도 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쓴 진술서, 자백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애리조나 주 법원은 그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역시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러자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연방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청원합니다. 이 상고를 하면서 미란다 측의 변호인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는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 또 수정헌법 제6조에는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수정헌법 5조와 6조가 침해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아주 격렬한 심의를 거친 끝에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미란다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는 이게 말이 되냐? 이 범죄인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이렇게 무시돼도 되냐? 이런 식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주 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에는 연방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고 그리고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주도록 했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이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내용을 보면 우리 형사법 244조의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첫 번째, 일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진술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된다. 그 다음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혹시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피의자 신문조서 2번째 페이지에 아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피의자는 이런 권리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를 받았습니까? 그럼 예 쓰고 그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난 진술하겠습니다.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네. 예를 들어 조우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수사전에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미란다 판결을 도출한 이 사람 미란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는가? 자기 죄에 의해서 자기 죄는 무죄다라고 받았지만 애리조나주는 다시 이 미란다를 납치 강간 혐의로 기소합니다. 근데 이때는 누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냐 그러면 별거 중인 와이프가
이 미란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란다는 1972년에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뭘 했냐 그러면 미란다 경고 카드를 판매하는 업을 한 거예요. 즉 내가 그 미란다 원조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미란다 경고 카드를 판매하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란다는 그 이후에도 운전 위반 등으로 여러 번 체포가 되고 또 총기 소유로 체포가 돼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치다가 결국은 피닉스에 있는 한 술집에서 폭력 사태 1976년 1월 31일에 피닉스에 있는 한 술집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거기서 칼로 치명상을 입고 사망을 했다. 그래서 미란다라는 사람 자체의 인생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하거나 조사할 때 왜 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그 원칙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